안녕하세요. 몽짱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불인이들의 이야기 중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조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 해제가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과연 투기과열지구 해제, 현재 세종과 대전의 분위기는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됐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9월 26일부터 부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지방도시 41곳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규제 지역 해제된 이유가 집값의 하락이 안정세가 좀 자리를 잡았고 주택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시장으로 다 돌입을 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됐는데 유일하게 서울 경기권과 세종이 완화가 안 돼서 세종은 지방도시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와 기타 대전의 분위기는 어떤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떠냐고.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규제 지역이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들이 어렵고 이런 얘기를 다 전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쉽게 앞에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규제 지역이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만을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제와 비규제로 나누면 되는데 이제는 모든 규제가 다 해제가 되고 세종과 경기권만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야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서는 사실은 분양권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던 게 세대원도 가능한 상황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뀐 걸로 인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고 조정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받았을 때 담보대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을 받았을 때 청약 통장의 변화 이것만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특히 저희 옆에 주변에 있는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 동안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게 살대세금, 취득세라고 하죠. 저희들이 살대세금이 취득세가 지금 가장 완화가 되는데 1주택인 사람들이 지금 1주택, 2주택인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였던 취득세 요율이 8%로 중과가 됐고요. 8%로 중과가 됐던 걸 다시 이제 3주택이 되면 12%가 중과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근에 있는 대전 지역으로 내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가 지금 현재는 1에서 3% 내외로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8%를 내야 했던 걸 지금 1에서 3%로 낮춰진 것 같고 이렇게 되고 물론 일시적인 2주택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일시적인 2주택 조건에 취득세 요율이 적용이 됐었으나 현재 거래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조율 요건도 조금 무의미해졌고 앞으로 2년 이내에 내지는 3년 이내에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 너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했었는데 다행히 취득세가 좀 완화가 되는 시점 이것들이 좀 있는데 대신에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똑같은 요율이 적용이 되는 거 감안하셔서 좀 비규제라고 하더라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을 팔 때는 집을 팔 때는 어떻게 달라지나? 집을 파는 세금은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거주하고 보유를 해서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다 됐었는데 비규제로 변환이 되면서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은 보유 2년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거주 지역으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보유 2년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실 게 뭐냐면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더라도 거주 요건이 없어졌잖아요. 거주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를 해서도 2년만 보유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게 1가구 1주택일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일시적인 예외주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일 때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 내가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새로 매수를 하셔서 나는 무주택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비과세 조건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매수하시는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다는 게 맞고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2년에서 2+2를 적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주 요건 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규제인지 비규제인지를 어떻게 선택지를 잡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완화 조건으로 해서 일시적인 2주택 조건이 있는데 일시적인 2주택 조건은 어떻게 정하게 되면 주택을 잠시 갈아탈 때 잠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기준인데 이게 규제 지역 내에서는 1년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책으로 5월 9일까지 인원으로 유예가 됐던 게 있었고요. 비규제 지역으로는 3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세종에 집을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예전에는 1년 내지는 이제 23년 5월 9일까지 2년이었지만 지금은 3년으로 유예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세종에 주택을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1년 내지는 2년대에 내가 주택을 팔 수 있는 자신이 없으셨다. 이런 분들은 다시 3년으로 완화가 됐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규제 지역인 세종은 똑같은 적용이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하고서 문의가 좀 오셨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물론 혜택이 있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이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장특공에서 대여가 됩니다.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엔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라고는 하는데 이 30%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3년 아니 2년 이상의 보유를 했던 시점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누어져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적인 부분도 혜택이 그렇게 되고요. 1주택자는 어쨌든 거주여건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80%까지 양도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공제가 되는데 그 기준은 거주와 비과세 조건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세금의 요율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하겠죠. 투기과열주기였을 때는 40%였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 KB 시세의 40%가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50%, 세종 같은 경우는 40에다 이제 50으로 올라갔겠죠? 대전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은 70%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늘려놨는데 문제는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규제가 완화가 됐어도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들을 하셔서 이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리는 인상이 됐다 내려갔다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규제보다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융권에서 예전에는 금리만 3년 동안 거치기간이라는 거치기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은 3년 동안에 내가 이자만 내고 3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담보대출로 이제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더라도 대출이 70%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주택가격 2, 3억대, 4, 5억대 하던 시장과 지금은 5, 6억대, 7, 8억대 하는 시장에서의 대출을 받는 한도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1억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은 2, 3억의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 2, 3억의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하다 보면 월급이 고스란히 은행에 바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규제지역 완화에서 비규제지역 완화에서 70%의 대출은 되는데 이 대출의 규제까지 대출의 거치기간의 기준을 좀 주셔서 거치기간을 2년 내지는 3년 동안에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하다가 보면은 물론 대출 금액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하다가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전체가 월급에서 다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사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다. 세종은 조정이기도 하고 대전은 이제 조정이 해제가 됐다. 어떻게 보시냐? 지금 분위기 어떠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실거주라고 하면 내 상황에 따라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근데 다만 좀 입지가 좋은 데를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출을 실행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아시죠? 담보대출을 받아서 금리는 두 번째. 내가 이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는지 원리금 균등 상환에 들어가는지 이러한 상환 조건을 조금 따져보셔야 돼서 자금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이거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거를 좀 결정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내가 무주택이세요. 근데 만약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하면 담보대출을 바로 상환을 하거나 이자만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하시지 마시고 임대로 들어가면서 뭐를 들어가시면 되면은 전세를 놓게 되면 대출 금액만큼은 전세 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를 놓게 돼서 어느 정도 자금력과 은행력이 어느 정도 풀이가 되고 조금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셔서 임차인하고 이제 협의를 하셔서 들어가셔서 그때 내가 실거주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이 하락했던 타이밍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서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규제가 풀린 예정 지역인 평택이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는 이슈가 계속됐고 어느 정도 기본 도시가 완성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규제 지역, 조정 지역이 완화가 되면서 투자자들, 기본적인 실거주자들이 부동산으로 문의가 좀 많이 늘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질까 아니면 여기가 바닥일까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실거주자들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액을 조금씩 더 낮춰진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맞는데 대출이라는 규제를 이용을 하셔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내가 상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주택을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없어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지금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대전과 세종이 조정으로 이제 이번 9월 26일부터 대전은 조정이 완전히 해제가 됐고 세종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세종에서는 많은 변화는 없는데 항상 문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있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지금 다들 쌓여 계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금리의 영향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락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시장으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41곳의 규제를 완화를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전과 세종은 이 충청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의외로 개발 호재가 있는 평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매수세가 조금 문의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금리의 영향이 좀 있어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조차도 이걸 내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지금의 고민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도를 하고자 내놓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종에서는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세종은 왜 안 풀어졌을지 물론 청약이 과열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세종이 왜 계속 규제로 가는지 이 도시를 어떻게 보는지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